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사탕 하나 먹었다고 목소리가 튀었어? 아이씨. 사탕, 도라지. 현재 영산에는 주불전인 원통전과 강당의 관일로가 있더라. 원통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기둥대에는 볼을 맺히고 장식도겸의 산알계 형태의 부재를 짜맞춘 입공계의 맞배지붕을 하였더라. 관일로는 점화의 하중을 받고 장식도겸에서 나무 쪽을 짜맞던 공포를 기둥에만 배치만 주신포 계통의 팔짝지붕이었더라. 임진을 한때는 성병의 합석소였죠. 이미 이 영산은 그 호국사찰 말 그대로 호국사찰. 나는 왜 호국사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 날이면 날마다. 어이가 없어요. 내가 확실히 나도 전생에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애국심이 강하고 엄청나게 충성심이 강하고 뭐 이런 그런 게 내 몸에 원래 난 태어나서부터 배어있지 않았을까. 아니 호국사찰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혼자. 가면 스님도 잘 안 계셔요. 그냥 나 혼자 절 지키고 나 혼자 목탁 치고 나 혼자 하고 옛날에 관촉사도 그랬거든요. 관촉사도 날이면 날마다가 내가 그 발령을 이제 졸업 맞고 그 공주부대 졸업 맞고 발령을 그 관촉사 있는 절로 가잖아요. 영교대사의 인솔로 금산전체 찬양했다가 했죠. 그러면 영교대사는 누구냐? 경원은 서산 휴정의 법맥을 이어받았죠. 영교대사를 무척이나 흠모하는 선사로 영교대사를 추모하는 시도 남기고 있어요. 누가? 경허선사가 영교대사 무지 좋아해. 이영은사 복원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육구가 출퇴되어 지금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것에 사찰이 존재했었음을 짐작해 하는 유서 깊은 사찰이에요. 거참. 그러고 보니 영은사 간지도 오래됐네. 경화는 이곳에서 몇 날을 침잠하여 살았는지 죽었는지 숨조차 쉬지 않고 법당에 엎드려서 일어날 힘조차 없으니 참으로 하늘도 보시면 거기는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 법당에 엎드려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마당이 더 크냐? 마당도 크지도 않아. 공주 공상선 내에 위치한 영은사는 공산선 내에 있어요. 영은사 원통정 가는보살 자상의 허불탱어 여자다이에서 결과보자 나무타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원통전이라잖아요. 원통전은 누가 주불이죠?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관세음보살이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면서 아미타 부처님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요. 중심으로 4대 보살과 사천왕 그리고 10대 제자들이 에워싸고 있더라. 19세기 후반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마곡사. 오 마이 갓. 마곡사 나오면 또 마곡사 나오면 그냥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우리 어머니 마곡사 골수 분자에다가 그냥 우리 할아버지 또 찌들찌들 다 나오죠. 19세기 후반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마곡사의 화승, 금호, 약효가 금호로 잡리하여 제작했다 이런 말이죠. 금호 이거 뭐야? 이거 그 태화. 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주조로 색을 해서 불보살의 법위와 연화대자 광대 등에 보이는 짙은 청색인 코발트 블루의 사용은 당시의 시대적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 마곡사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화승 그림 그리는 승려 누구? 금호, 약효 두 사람이 금호가 돼가지고 그 그림 뭐죠? 태화 그리는 사람 우리가 금호라고 하잖아요.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코발트 색깔도 사용하고 그 시대적 배경을 잘했다 이런 얘기죠. 나도 마곡사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본 사찰을 해라 그럼 나는 마곡사. 봉은사인가? 횟수로는 봉은사 옆에서 지금 4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냥 횟수로는 봉은사라고 해. 근데 마곡사를 정말로 우리 집안의 그 저기 사찰이에요.
보이는 청색인 코발트 화기를 통해 1883년 조성된 것으로. 1888년 조성됐다고 하면 경허선사가 살아계실 때니까 1849년생이잖아요. 경허선사가 40살 때다. 아닌가? 30살 좀 넘어. 30살. 경허는 당시 마국사에 드나들었죠. 이 불사에 참여했어요. 오 마이 갓! 30살이니까 경허선사가 드나들으셨죠. 딱 31세에 태도를 성취하시잖아요. 30살에 태어 스님이 계셔가지고 이 마국사를 드나드죠. 경사가 태도를 성취하신 이후에는 그 움직임이 약해져요. 많이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호소에서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게 묻혀 살았다고 하죠. 18년간 묻혀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1888년에는 저기가 계시니까, 태어가. 그러다가 이제 마국사로 왔다 갔다 하고, 아니다, 1879년이니까 그 이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는 스님들이 계셨겠죠. 경사는 마국사를 자주 가세요. 어찌됐건. 그러면서 이제 마국사를 들리기 전에 어디부터 들려? 이거 영은사부터 들리는 거예요. 이처럼 경허는 이러한 연유로 이곳 공주 공산성 내외에 위치한 영은사를 무척 좋아하였는데 이곳 공주에 며칠씩 유하기도 하고 마국사에 들려서 공주에서 나오면 또 이곳에 들리기도 하고 하였던 그런 곳이 영은사. 아주 귀신도 몰라. 진짜 하늘만 허락한 줄 천장함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이곳 영은사 원통전에 있는 칠성탱화와 북극성을 불격화했죠. 불격화했다는 것은 북극성을 부처님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야. 치성광열애를 중심으로 좌우에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협식으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은사 안에 들어있는 거죠. 머리에 쓴 보관에 해화달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양손에 해화달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점이 아주 특이하다 이런 얘기죠. 누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일광보살은 해를 들고 있고 월광보살은 달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아주 특이하더라. 시간이 되시고 인연이 된다면 한번 영은사를 가보시세요. 영은사를 가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리라? 경허를 만나리라. 공산선 내의 영은사에는 나는 왜 밥만 먹으면 영은사를 갔는지 그거 참 신기해. 공주교대 이제 그 기숙사 금악동 거기서 이제 그 무금치 옆에 나와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 공산성에 도달하는데 한잔 먹으면은 그 영은사를 와요. 나만의 비밀이죠. 누구랑 같이 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혼자 와요. 와서 기도하다 목탁 두드리다가 그러다가 한참 있다 또 가고. 공산성 내의 영은사에는 조선시대의 범종이 있어요. 영은사는 19세기에 편성된 공산지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백제시대에 창건됐다고 했죠. 절 주변에 흩어지는 섭덕대로가 고려 초기의 유물이므로 그때 상건되어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더라. 돌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 널브러져 있죠. 신기하더라고. 또 일설에는 조선 세조 4년에 1458년에 세조의 명으로 창건되었다. 그건 아니죠. 그 이전이죠. 이 주종기에 따르면 1715년에 사물의 중청난도 서사 문수사에서 가요. 경서사가 문수사도 갔잖아요. 문수사 아시죠? 개심사 가다가 중간에 문수사가 있어요. 그 문수사에서 또 자주 가시죠. 하였으며 사용된 청동의 무게는 150건 현해 사익 등의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종신의 윗부분에는 매우 사실적으로 배던 한 마리의 용이 종신을 들어 올리는 모양의 용로가 있죠. 그걸 용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 위에 이렇게 달려있어 용이. 그래서 그걸 용로라고 해요. 상대에는 32자의 범자를 새겼고 상대 밑에는 4개의 유곽을 외쳐 그 안에서 9개의 유도와 8여보 연하의문의 유자를 볼록하게 장식하였으니 유곽과 사이에는 합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살상을 새겨놓고 서산 문수사 역시도 오마이갓 아이씨 서산 문수사도 경허선사가 가셨던 곳이잖아요. 경허가 호서에서 종종 들리는 사찰로 개심사를 가려면 밤이 깊거나 비가 오거나
뭐 하면은 거기서 쉬었다 가는 거 잠깐 들리는 거죠. 곧 이거 문수사에 들려 하룻밤을 유하고 대중들에게 법문도 하고 했던 그런 사찰이라고 합니다. 문수사. 그래서 문수사에 범종이 또 영은사까지 왔구나 이런 얘기죠. 문수사에서 만든 범종이 영은사를 왔으니 경허선사는 또 영은사를 찾아 들리시게 되겠죠. 문수사의 범종이 이거 영은사까지 영은사시도 모든 것이 인연의 소치. 아이 그러고 보면은 이게 인간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이게 그게 인연인 것 같기도 하고. 힘들다. 이러한 년으로 이거 영은사를 듣기 좋아했지만 오늘은 슬픈 경허를 이루어줄 영은사 원통준 부처님의 따스한 손길이 절실했어요. 오금치가 폭망해서 경허선사는 지금 뭐해서 왔어요? 퇴각할 먼저 퇴각해서 왔어요. 안 되겠다. 폐색전선이 짙어가지고 그 역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경허사가 온 거예요. 이 인생은 참으로 인연의 소치로 그 업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응? 만약에 영규대사의 오신이라면 영규대사가 여기서 그냥 영규대사가 뭐였지? 그래서 승병을 가리켜가지고 실컷 감기고 들어갔어요. 금산전투를 갔잖아요. 금산전투를 갔는데 총을 맞아가지고 어디로? 응? 공주 갑사 청년아 나 안 해. 아이 청년하면 또 뭐란 말이냐. 청년함으로 오다가 청년함에서 이제 갑사로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청년함까지 왔는데 청년함에서 그 죽어요. 그래서 그 갑옷과 투구가 청년함에 있다고 하잖아요. 청년함도 쬐끄만해요. 아이고 청년함이나 아니나 코딱지 말해. 거기도 난 말했잖아요. 저는 제가 공주교대 다닐 때 갑사 간다고 나도 갑사 간다고 하다가 우연히 들린 곳이 청년함이야. 써있어 이렇게 청년함이라고 청색 글씨로.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 툇마루에 잠깐 앉아가지고 스님 계세요 하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때 좀 쐬고 뭐하고 좀 쉬고 좀 내려가지고 갑사로 넘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십 년 후에 보니까 청년함이 무슨 무엇이야 이게. 영규대사가 왜 거기서 왜 열반하시고 거기에 갑옷가 아유 이게 뭔 소린지. 내가 공주 교육대학 갈 때부터 알아봤고 응? 동국대학교 대학원 시운 몇 살에 시운 2살에 갔냐? 2009 빼기 1957을 하면 시운 2살이다. 오마이갓. 나네. 시운 2살에 공주교대 아니 우리 아들이 그냥 전화 대학원 갈려이지 미안하다고 나까지 넣어줘가지고 강제로 그냥 접수시켜가지고 그냥 면접 보러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그것이 오늘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다 각본대로 짜여진 게 아닐까. 그래서 시험 2살에 갔어요. 동대를. 가서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지요. 비밀을 다 알게 되고 나니까 그러면 뭐하냐. 시운들에 갔는데 내가 69이니까 얼마야. 69에서 52를 빼면 17년간 나 안 해. 18년이다 양쪽을 합쳐. 18년간 이 집만 하고 있어요. 경화는 오늘도 자신이 연기대사의 호시인 양 호국을 위한 충성심과 애민으로 마음껏 여기까지 왔어. 결국 이번에도 일본 놈 것들이 임진 외란도 일본 놈이야. 외놈. 이 외놈들에게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니 과연 일본 놈들은 예나저나 우리 민족에게 언제나 철천지 원수란 말인가.
말인가 보냐.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늘도 잔뜩 찌푸린 얼굴로 슬픈 경화에 어루마음을 어루만져 주면 뭐하겠느냐. 우금치에서는 피비린 나라는 전장의 포성 소리가 자꾸 들리고 회색전선이 있었던 이게 바로 11월 11일이었더라. 슬픈 이야기죠. 이건 또 뭐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게 동굴 속의 나무니다. 동굴 속에 홀로 들어앉아가지고 뭔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징글징글 기도를 하고 있어. 그냥 기도하면은 내가 이거 기도하고 절 그냥 절 3000배 그냥 밥 먹듯이 3000배하고 그냥 밥 먹듯이 그냥 1000배하고 기도 말도 못하게 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정말 기도라는 경도 무지하게 많이 읽었어요. 그냥 경도 그냥 뭐냐 금강경 천주파량 신주경 우리 어머니 부탁으로 천주파량 신주경은 아마 1000번은 더 읽었을 거야 내가. 아이고 에이, 저 외로운 나 너 뭐하냐 거기서. 이게 내 젊은 날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힘들다 이거. 힘들다. 웬 동굴에 들어앉아서 맨 기도만 하고 있어. 다. 자 이제 제 130 이제 관적사 은진미륵이요. 아이고 이 관적사 은진미륵도 찌들찌들한 인연이 많은 곳인데 경허선사도냐 은진미륵을 나는 경허선사가 은진미륵 간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첫 발령을 받은 곳이 말했잖아요. 내 유리창에서 내다보면 은진미륵 부처님이 보이는 곳에 학교가 당첨이 됐다니까.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경허선사가 다녀간 흔적이 은진미륵에도 있답니다. 관촉사지 쉽게 말하면.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고요. 내가 관촉사도 미쳤나봐. 내가 미친 듯이 혼자 관촉사 그 은진미륵 뒤쪽에 있잖아요. 그 뒷산을 올라가요. 왜 올라가? 미쳤냐? 끝까지 올라가요. 몇 번 올라갔나 몰라. 그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보고 뭐하고 그 뭐야 왜 그랬냐. 그때는 그 20몇 살 때죠. 공주교대 다닐 때. 발령 받았다. 졸업하고 첫 발령을 거기서 그 뭐야 그 분안국민학교로 가는 곳으로 받아요. 지금은 폐교된 것 같더라. 그 분안 무슨 저수지? 탑정 저수지? 뭔 저수지가 있고 살다가 에이. 그래서 이 관적사 은진미륵 잘 알아요. 공산선 영은사에서 지금은 교도사가 그 다녀가 보시고 했던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찰에서는 뭐냐면 경호선사가 다녀가신 흔적이 있다면 되게 막 자부심을 갖잖아요. 문수사도 그랬고 또 그거 어디야 부여 장곡사 그 장곡사는 뭐 보강함에 그 저기 비구니 그 비구니한테 그거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죠. 보강함 비구니에게 써주는 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경허선사가 이 은진미륵을 들렸다 그 관적사에 다녀가신다는 그거를 듣고 깜짝 놀랐죠. 나도. 공산선 영은사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룻밤을 보낸 경호는 간신히 몸을 추스려 이번에는 미음으로 허기를 채우고는 서둘러 바랑을 메고 논산 쪽으로. 왜 논산으로 갔냐면 퇴각하는데 논산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 밑에 전령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전봉준 장군하고 연결되는 고리로. 전봉준이 논산 쪽으로 퇴각하였다 나오네. 전봉준이 논산 쪽으로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전 집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 집사 하나가 왔다 갔다를 해주죠. 경호는 일찍이 여러 번 방문한 관촉사를 생각해내면 관촉사에 가서 기도하시려고 멀리 관촉사를 향하여 합장하고 기도했다. 부처님이시여 전봉준이가 있겠니 전투가 승리하게 하여지이다. 승리하게 하여지이다. 근데 승리하지 못했어요. 경호는 이 기도가 괜히 공연비례란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경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관촉사는 968년에 해명 있죠. 그 해명 스님이 몇 년간 38년간 해가지고 38년간 해서 마지막 그 올리는데 그 어린애들이 그 소꿉장 나오면서 이렇게 돌돌돌돌해서 그 왜 이게 올라가는 거 그거 얘기가 그 이야기야 지금.
근데 나는 정말로 미치겠더라. 내가 관쪽사도 진짜로 내가 거기서 2년간 근무했는가? 그런데 거의 2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간 것 같아요, 거기를. 나중에는 관쪽사에서 아침 예불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내가 우리 집에서 비 오는 날 그런 때는 거기서 이렇게 맞춰서 예불을 했어요. 봉은사도 마찬가지야. 봉은사 예불 소리에 맞춰서 내가 예불을 했고. 그러고 보니 이 부처님과 나와의 찌들찌들한 인연은 어찌할까나. 아이고 부처님 그만 걷어가요. 경원은 이 기도가 후연히 공명우레라 쓰랄지만 그래도 경원한 바지만 순간까지 임하는 것 좋지 않다. 관쪽사는 전 광종 19년에 해명 스님이 불사를 시작한 것이 있어서 1006년에 완성돼서 38년 만에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38년 동안 이 관쪽사 그거 왜 짓게 됐죠? 갑자기 바위가 솟아나가지고 그죠? 전해지는 설화에 의하면 산에서 고사리를 캐던 여인이 아기의 응애 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보니 응애 아이는 없고 큰 바위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땅속에서 푹 솟은 거죠, 바위가. 근데 그 속에 애기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애기는 없고 바위만 있더라. 그래서 그때 스님 그 왕이 누구더라? 왕이 어떤 왕이었지? 광종이다, 광종.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 절을 지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절을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유명한 은진미륵이에요. 에이. 그렇지. 나라에서는 그것을 신성시하다고 얘기해서 절을 짓게. 당연하죠. 법당은 1386년에 신투비에 건립하였으며 1581년에는 백지대사가 1674년에는 진흥스님이 중수했더라. 옛날 중국의 지안이라는 명승이 이 자리에서 세워진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보고 미간의 옥에서 발생한 빛이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빛난다고 했어. 그 얘기 있잖아. 이 백호강이 어디까지 갔죠? 옛날에 그 두만강까지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만강을 중국 놈들이 건너는데 어떤 동자 하나가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걷길래 얕은가 보다 라고 했다가 다 빠져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그래서 하도 얄미워서 그 동자를 칼로 치니까 동자가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진미로 여기 관 있잖아요. 그 관을 싹 스쳐가서 찍혀있다고 하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은진미륵 청소도 무지하게 많이 했고 그냥 은진미륵 뒤에까지 가서 그냥 다 닦고 은진미륵 그냥 가서 살았어. 옛날에는 그 은진미륵 거기가 이런 게 없었어요. 대가 가서 그냥 다 닦고 걸레 빨고 내하고 그냥 은진미륵 수도 없이 끌어안고 그냥 말도 못하게 사랑했지 은진미륵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 있어요. 딱 그래서 못 들어가든가 들어가든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옛날에 그 토암산 석굴암도 그때는 유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석굴암 가가지고 부처님 다 만지고 뒤로 돌고 그냥 별짓 다 했죠.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또 거기도 유리를 씌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어쨌든 불리년 찌들찌들 내 이름을 바꾸자. 불리년 찌들찌들로.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발상의시 촛불을 보는 것이 빛난다 해서 관촉사다 이런 얘기예요. 촛불 촉자거든요. 그래서 관촉사라고 해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해가지고 관촉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경내에는 석조비를 입상을 비롯하여 석등, 사리탑, 석등도 있어요. 사리탑도 있고 연화배례석도 있고 사적배도 있고. 왜냐면 제가 또 이 관촉사하고 관계가 무지막지하게 깊은 게 발령을 거리받아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꽃을 꺾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건 왜냐? 그때나 저때나 우리 집이 찌들찌들하게 가난해가지고 그냥 봉급 타면은 그 봉급을 1원도 안 빼고 다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는데 이제 화장품이라는 거를 사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기초 화장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르는 거 뭐 세안수인가 미안수인가 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환데션하고 요거 기본 바르는 거하고 루즈하고 그거밖에 없어. 묻지 마. 그런데 그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품을 살 그게 안 됐어. 근데 어느 날 뭐 그 불교 경전인가 뭐를 읽다 보니까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많이 하면 그 예뻐진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냥 귀에 확 들었어요. 눈에. 그래가지고 그래?
부처님한테 꼼꼼하게 하면 이뻐진다고? 뭐 나는 화장품도 없어서 물 한 방울 바를 것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꽃을 꺾기 시작했어요. 뒷동산에. 에? 뒷동산에 가서 꽃을 꺾어가지고 신문지를 똘똘똘 말아서 표시도 안 나게 이제 애들 보고 꺾으라고 해요. 6학년 애들. 나는 그때 3학년, 4학년 맡았으니까 6학년 애들 보고 뒤에 가서 꺾을 거라면 왜 이렇게 잘 꺾고 하냐. 걔네는 그냥 번쩍번쩍하죠. 시골 애들이라. 그래서 꺾고 오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5시 퇴근할 때 이제 얼른 빠져나가요. 나가는데 이제 매일같이 갔어. 하루도 안 빼고 매일같이 가가지고 거기 스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어떨 때는 스님이 저보고 내가 볼 일에서 잠깐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이 목탁을 안 두드리면 절에서 저녁 예불을 안 모신다고 뭐라고 한답니다. 알아들으니까. 그만큼 그 관촉사 목탁 소리가 아랫마을까지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보고 그 홍 선생님이 이것 좀 오늘 예불 좀 해달라고. 아하, 오케이. 예불. 계양, 중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똑똑똑똑똑똑. 예불 다 마셔. 자타일시 성불떡 하고 탁 하고 뭐 법당 다 정리하고 촛불 다 끄고 이제 그래서 스님이 가끔씩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매일같이 거기를 하루도 안 빼놓고 꽃을 신문지에 싸서 가다가 어느 날은 뒤에서 누가 홍 선생을 불러. 이게 뭐래요? 그냥 뒤가 그냥 서늘해. 누구지라고 돌아보는 순간에 드디어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요. 빼박이야? 딱 걸려가지고 홍 선생 어디 가요? 그 손에 든 건 뭐야? 아니요. 교장 선생님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가? 저 관척사를 가는데요. 사실은 매일같이 관척사 가서 기도하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내 오토바이 뒤에 타. 근데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자기 부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장 선생님도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그 우리 부인 기도 좀 해줘. 이래가지고 그냥 교장 선생님이 날이면 날마다 오토바이로 실어달라. 1년 하시다가 이제 발령받고 교장 선생님 가셨어요. 이제 조금 몇 달 타고 다녔죠. 그렇게 하고 그 뒤로도 저는 거기를 떠나기 전까지 꽃을 하루도 안 빼놓고 갖다 바쳤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이후로는 그 얼굴에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바빠. 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지금이죠. 그래서 그냥 관척사에 마당에 돌이 몇 개인가까지도 볼 정도로 그냥 환하죠. 그래서 이 관척사에 가면 근데 지금은 뭐 조금은 변하기는 했더라고. 뭘 또 줬더라고 보니까 요사체니 뭔가 이런 걸 줬는데 그때는 요사체고 뭐가 없고 이제 거지거지 상그라시 그냥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가 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또 좋은 거 뭐냐면 그 해탈문이라는 데가 석조로 돼 있어요. 성문이야 성문. 이렇게 성문이라 탁 들어갈 때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에? 맞아요. 진짜 해탈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탈문 이렇게 써 있거든. 거기로 싹 들어가면 기분이 아주 썸썸하죠. 관척사도 내가 많이 뭐 초파일이고 뭐고 가서 많이 도왔던 그런 인연이 찌들찌들한 곳이에요. 경화는 밤늦게 도착하여 관척사에 다다르니 자주 올랐던 이것도 왠지 낯설어서 무심히 지나쳤더라. 멀리서 들리는 낭낭한 목탁 소리가 저녁 예불을 알리는 듯했다. 저녁에도 도착하셨군요. 그러나 그 목탁 소리조차도 꿈결 마냥 아득게 들렸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경선사는 얼른 기도하고 내일 누구를 만나야 돼. 전봉준을 만나야 돼요. 논산에서 집결하기로 돼 있었다고 해가지고 논산에서 만나기로 했어. 관척사는 그 비륵보살 입상에 비사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비사실적이죠. 입술도 막 이렇게 두껍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 비사실적인 모습이 정말 사실적으로 보여서 항상 그 부처님하고 대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막 비 오는 날은 입술이 막 떨락거려요. 막 뻘거스름해. 그 정도로 가까운 은지 모르겠어요.
비사실적인 모습을 하고 서 있는 은지미륵이 보살이 명하다. 법당에는 불상이 따로 부셔져 있지 않았죠. 왜냐면 딱 법당에 들어가면은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있고 은지미륵이 보여요. 그냥 바로. 법당에 업당이 따로 없어요. 경화는 차라리 밤에 도착하여 나면 눈에 띄지 않아서 자기 안심이 되기도 하였더라. 경화는 도둑이 재발이 저른다고 온데부터가 자신도 일본 놈들의 눈을 피해 다니고 있었더라. 일본 놈들에 대한 경화의 시각은 언제나 민초들과 맞불려 그다지 편치 않았으니 만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지만 일본 놈한테는 꼴보기 싫더라. 옛말을 쓰고 싶었겠죠. 제가.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배고파. 삼강 하니까 배고프다.